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요.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첫 번째로, 자, 다른 요소 위로 중첩이 돼야 될 때, 또 하나는 두 번째로요. 자, 형제 요소가 부유 속성이 적용이 돼가지고, 자, 우리 그런 규칙이 있고 그러잖아요. 부유 속성이 정해지면은 다른 형제들도 부유 속성이 적용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다른 형제가 부유 속성이 적용되어 자, 해당 요소도 부유 속성이 적용돼야 할 때, 자,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요소 위로 중첩돼야지 되는 예제는요, 우리 아까 전 봤던 컨텐츠 3이지만요, 다른 형제 요소가 부유 속성이 적용되어서 나도 부유가 돼야 할 때는요, 자, 헤더 05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헤더 05부터 한번 다시 만들고 한번 가도록 할 겁니다. 자, 헤더 05는 04구나. 04는요, 자,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구나. 다시요. 헤더 01이네요. 헤더 01. 자, 이거 만들 때. 그래서 요것만 우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것만. 자, 그래서 세문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16-3으로 만들 거고요. 왜 이래? 먼저 16-3 헤더 01점
HTML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지션 사용하는 방법만 볼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여기는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자, div 클래스 헤더 랩 그리고 자식으로 헤더 그리고 이 안에는 자, 버튼이 하나 들어갈 거고 하나는 로고 하나는 또 버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버튼이라고 쓸 거고요. 대문자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각각 버튼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찾아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폰트 어썸에 들어가셔서 폰트 어썸 들어가지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햄버거 버튼 찾아서 여기다 넣으실 거고 로고도 하나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로고는 HTML 아이콘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SS 연결할게요. 링크 곱하기 3 해서 리셋 커먼 그리고 16-3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가셔서 이제 선택자 정리하시고 div 클래스 헤더 레벨 자식 클래스 헤더와 자식 btn 그리고 버튼이 오른쪽 왼쪽 두 개긴 하지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거는 버튼 태그가 첫 번째하고 마지막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를 만약에 우리가 nth로 사용한다 그러시면은 nth child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nth child 몇 번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니까는 2번인가요? 자, nth child로 갔을 때는 얘는 3번이죠. 왜? 자식이 하나, 둘, 세 번째 자식이 버튼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 nth 오브 타입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씁니다. 자, 이거는 형제 요소들 간에서 순서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튼이 한 개, 두 개죠. 그러면 같은 타입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 그러면은 아까는 NTH 차일드로 넣었을 때는 3이었지만 얘는 2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타입, 형태가 같은 요소들 중에서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TH 오브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실무에서 우리는 더 많이 쓸 거예요. 자식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 형제들 간에서 얘가 두 개니까 둘 중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그러면은 H1을 우리가 선택을 만약에 NTH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얘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first of type 또는 last of type이라고 쓰셔도 되는 거죠. 자,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길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면 여기에 자,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NTH 타입은요. 자, 위에서부터 갈게요. 먼저 글씨 크기 얘는 H1이니까 글씨가 자, 폰트 사이즈 30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자, 그리고 얘는 폰트 사이즈 24픽셀 얘도 라인 하이트가
40 픽셀. 자, 이거는 버튼이기 때문에 그냥 하이트로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NTH 오브 타입은 아래 글씨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역시 폰트 사이즈에는 18픽셀에 굵기도 같이 줍시다. 폰트 웨이트 볼드에 18픽셀에 얘는 역시 높이 40픽셀. 버튼이기 때문에 자, 라인 하이트 대신 높이 값 써도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자, 너비하고 높이 주셔야죠. 헤더는 너비가 1080 픽셀에 자, 그리고 H1도 너비를 40 픽셀 주시고 가운데로 정렬시켜야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색깔 한번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로고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자, 텍스트 얼라인 빼버리면은 로고가 왼쪽에 붙어 있는 형태로 나와서 우리가 최종적인 모양을 만들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여기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헤더는 이제 중앙 정렬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진 0 오토를 줄 거고요. 뭐 헤더 모양만 보자 그러시면 아웃라인 줘서 2픽셀에 솔리드 레드 주고 확인하시면 자, 헤더는 이렇게 중앙에 중화된 형태를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헤더 안에 있는 자식 3개 있어요. 버튼과 H1과 또 버튼. 그래서 얘네들은요, 버튼은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 H1은 중앙에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한테 플로트 레프트로 줘서 왼쪽으로 정렬시키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 빠져. 어차피 지금 왼쪽에 정렬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또 여기다가 왼쪽으로 주는 거는 자, 마지막 요소. 이 버튼이 플로트 라이트를 가질 거거든요. 얘가. 자, 그래서 형제 중에 하나가 부유된 속성을 가지면은 나머지도 플로트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 때문에 얘한테도 플로트를 준 거예요. 자, 이거를 안 주면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온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일차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전부 다 우리가 부유 속성을 줘야지.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 주시고 얘도 뭔가 부유된 속성 플로트 레프트를 준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수평 정렬이 될 거고요. 자, 로딩 중입니다. 그리고 플로트를 주었으니까는 여기다가는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셔야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H1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가운데 정렬하겠다. 공식을 마진 0 오토로 주면은 얘는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정렬이 안 되죠. 자, 이 안 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유된 속성은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정렬시킬 수 있는 오토 마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플로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레프트 라이트로는 되는데 자, 디마케이션 경계 박스가 사라지면은 오토 마진이라는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진 0오토로서 정렬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도 마진 0오토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를 사용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자, 포지션의 가장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요. 자, 다시요. 좌표에서 가장 아래쪽 거를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좌표 속성에서 가장 아래쪽 거를 보시면은 자, 앱솔루트 중앙 정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앱솔루트 중앙 정렬 공식.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무조건적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즉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서는 형제 두 개가 부유가 되었기 때문에 얘도 부유시킬 거예요. 근데 플로트를 주었더니 얘가 중앙으로 정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부유를 시켜야지 되는데 플로트로서는 얘는 역할을 못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할을 못할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H1에 들어가는 부유시키는 속성이 적용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배운 게 포지션도 부유시키는 속성이다 라고 해서 봤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자, 릴레이티브를 주면은 자, 경계 박스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부유는 되지만 자, 그래서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앱솔루트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앱솔루트를 사용을 하면은 애가 좌표 값을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앱솔루트 사용하시면은 부모한테 특정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반드시 얘도 여기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부모한테 써줄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플로트를 쓰면은 부모에게 오버플로 히든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으로 생각을 했듯이 포지션 앱솔루트 사용하면은 자, 이거 지금 부모가 아니죠. 다시요. 자, 부모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드는 자식들이 플로트 때문에 사용이 된 거고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자식 중에 하나가 포지션 앱솔루트로서 자, 그 관계 특정 요소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H1은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일 때는 여기서 보고 있는 앱솔루트 중앙경렬 공식이라는 거 우리가 적용할 건데요. 자, 마진의 값이 오토인 상태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앱솔루트를 적용하고 마진을 오토로 줄 거예요.
마진 오토. 자, 어차피 여기에선 오토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유가 되기 때문에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면은 오토 마진 영역도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플로트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진 오토를 사용해도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토를 쓰는 건요,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성립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자, 레프트 0, 라이트 0을 둘 다 동시에 적용을 해주시면요. 자, 레프트 0과 라이트 0도 둘 중에 하나만 쓰자라고 그랬지, 둘 다 쓰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렬 공식을 적용할 때는 두 개 값을 동시에 쓸 거예요. 레프트 0픽셀, 라이트 0픽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값이 동시에 쓰여일 때만 내가 센터로 정렬이 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자, 헤더 랩에게 배경 색깔을 무언가로 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가 자, 미스클릭이 나지 않도록 영역을 줄 거죠. 여기다가 역시 패딩 위아래로 20픽셀, 좌우로 0씩 줘가지고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양과 거의 동일한 거죠. 이제 여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선, 배경 색깔 사라지게 할 거고, 이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자, 지금 여기에는 배경 색깔이 뭔가 들어있죠. 그쵸? 지금 여기에는 배경 색깔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배경 색깔을 제거하려면은 우리는 값을 뭘 쓰시면 되냐면요. 백그라운드 컬러 투명하게 색깔을 줄 거예요. 투명한 건 우리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할 거거든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주시면은 배경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테두리가 있죠. 이건 우리가 보더라고 할 건데요. 자, 보더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끔 하겠다 그러시면은 none이라고 주시거나 0이라고 주시면은 보더가 제거가 될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글씨 색깔 컬러는 흰색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H1에 있는 배경 색깔도 이것도 빼버리면 되겠죠. 빼고 여기다가 글씨 색깔 컬러 역시 흰색으로 줄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버튼 모양 만들 겁니다. 얘도 혹시 배경 색깔 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 그리고 자, 보더 모양을 바꿀 거예요. 보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자, 1픽셀. 아까 보고 있는 저 보더의 테두리는 그루브라고 하는 모양이거든요. 우리는 그루브 대신 솔리드. 색깔은
흰색,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 픽셀 좀 얇네요. 그러면 2로 갈게. 2픽셀로. 그리고 모양은 자, 보더 레디우스를 사용해서 자, 40픽셀 주시면 반지름이 40 정도. 근데 자, 이 모양에선 최대 반지름은 20까지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난 글씨 색깔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바꿔주시고. 자, 버튼이 너무 이게 좌우가 좀 좁죠? 자, 키워줄래요? 그러면은 너비 값을 160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빨간색 선 헤더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던 아웃라인 있죠? 요것만 지워주면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부유 속성을 적용해야 될 때 우리는 2번과 같은 상황일 때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요소 위로 중첩되고 있는 모양을 만들 때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제가 컨텐츠 03이라고 했죠. 자, 이거의 문서 구조는요. 여러분들 하셨던 컨텐츠 0102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서 구조는 얘나 이 친구나 똑같습니다. 다만 자, 이미지와 세그먼트로 나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세그먼트가 다만 화면 바깥에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세무사 하나 만들게요. 데이 16-4 컨텐츠 03.html 자, 그래서 이거는 요령껏 여러분들이 문서 구조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거 보고 따라서 치시면은 분명히 실수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은 그림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 추천을 할게요.
인스타그램 아이콘 뭐 새로운 게 추가가 됐네요. 자, 인스타그램 만약에 새로 나온 거 쓰시려면요,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파일 5.12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스타트 포 프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폰츠 폴더를 따로 또 다운 받아야 됩니다.
안 나오네요. 저는 안 나오는 관계로 이전에 했던 거 인스타그램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